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겪었던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거기에 관련된 고민, 문제점, 법적인 문제까지도 저희가 다뤄봅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문자 샵 3989로 종목 상담 가능한데요.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주로 소개해드리기 때문에요. 이 전화를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이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이 노란통 메신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현재 지금 이 토겐스탁 투자의 참견 사연에 채택되신 분은요,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노란통 메신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신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자의 참견 오늘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님 그리고 김보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네. 자, 최근에 이 토겐스탁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투자의 참견이 뽑혔습니다. 역시 그렇습니까? 우리 강성신 네. 변호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자, 올해 벌써 지금 많이 2주나 지났습니다. 이 새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좀 맡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좀 어떤 걸 뽑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 저희 이제 프로그램 많이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익한 네.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맡고 싶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사실 우리가 토겐스탁 하면서 많은 어떤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FX 마진 거래라든지 혹은 뭐 가상화폐 사건이라든지 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생겨나는 유형의 범죄들에 대한 사건을 좀 맡아서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본스타님. 예. 자, 언제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요즘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이 고점 부담이 좀 있다라는 이러한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 지수 전략도 다 적중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주요 이슈들을 알 수 있는,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비법을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본스타님 또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까지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월요일날 환율조작국 지정 제가 이제 뭐 코멘트 먼저 한 거 맞습니다. 네. 저는 8시 토겐스탁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뭐 그게 주요 이슈가 됐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았냐 너는. 근데 이거 이미 주말에 떠들었던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저는 항상 어떤 거를 가장 생각을 하냐면 올해 제가 봐야 되는 사자성어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던 안고의사. 네. 항상 이 정신으로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편안할 때 어려움이 닥칠까 항상 대비한다. 전 편안하게 주말에 있으면서 이렇게 외신 뉴스나 이런 거 다 봅니다. 다 보고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나, 얘는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왜 나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요. 많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제가 미리 이슈 선점하고 뭐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 전 사실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똑같이 이제 제가 얘기하기 전에 감수진 변호사님이 이 프로그램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개인적인 소망을 얘기하려다가 그럼 저만 이상하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약간 대승적인 차원의 소원을 한번 빌어볼게요. 소망을. 새해 투자 참견 사연에는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걸 어떻게 뭐 기부를 할 때 기부 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사연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금.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수익이 너무 많이 났는데 그래서 기부 어떻게 하고 뭐 남을 어떻게 도와주고 뭐 이런 사연들이 많이 와서 정말 모두 다 행복한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투자의 참견 첫 번째 코너로 이슈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항암제 팩사백 임상 중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신라젠이 이 창업자 황태우 부산대의대 교수와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이 최종 패소했다고 합니다. 자, 2016년부터 좀 계속된 소송이었는데요. 이 황태우 교수가 신라젠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 2심에 이어서 신라젠이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현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신라젠은 황 교수에게 10억 원과 보통주 50만 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강성시 변호사님, 네. 자, 이 판결이 좀 어떤 내용이고 주요 쟁점은 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이 황 교수가 지난 2016년 네.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황 교수 측이 최종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신라젠 측에서 황 교수한테 10억 원과 보통주 50만 주를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게 뭐 신라젠 하면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무슨 내용이냐? 일단은 황 교수와 신라젠 사이에 그 개인적인 문제예요. 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스톡 옵션이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스톡 옵션이란 이런 겁니다. 기업이 이제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딱 창업 단계에서 임직원을 모였고 그리고 이 임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우리 회사가 상장이 된다든지 해서 주식 가치가 굉장히 뛰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스톡 옵션 제도인데 이 사건에서 그럼 뭐가 문제가 됐느냐? 2016년에 신라젠 측에서 스톡 옵션을 취소하면서 문제가 돼버린 네.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톡 옵션을 그럼 취소한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 황 전 대표, 황 교수가 우리 회사에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뭐 유언비어 등을 유포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톡 옵션을 취소를 한 거고. 하지만 이제 이 황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내가 뭐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무슨 뭐 팩사백 글로벌 인삼 3상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 이 회사 측에서 내 영향력을 축소하고 나를 어떤 이런 연구와 경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스톡 옵션을 취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 공방전이 붙은 건데 결국에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다고요?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뭐 신라젠의 예전 많이 문제가 됐었던 뭐 부당거래라든지 이런 부분 간에 상관없이 황 전 교수와 신라젠 양측 간의 그 스톡 옵션에 대한 공방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보스타님께서 네. 보셨을 때는 이런 신라젠의 주가에 대한 좀 영향 그리고 임상 3상에 관련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신라젠을 네. 또다시 얘기 드리지만 너튜브에서 신라젠 주식 사지 말라고 작년에 제가 미친 듯이 얘기했다가 정말 욕이란 욕은 정말 장수할 것 같아요. 저 한 네. 100살까지 살 정도로 네, 진짜 욕 엄청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욕을 왜 하신 분들이 다 뭐라고 하신 거냐? 근데 그분들이 다 신라젠 주주예요.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신라젠이 주가가 떨어지면 너가 책임질래 뭐 이런 얘기였는데 결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젠이 약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9분의 1 토막도 아니고 한 1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때에 비해. 자, 그럼 저는 이제 신라젠에서 항상 얘기하면 신라젠 뭐 상담이 들어오고 무슨 문의가 들어오면 팔아라. 무조건 팔아라. 무조건 매도. 항상 얘기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드렸는데 오늘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신라젠이 어떤 기업인지 제가 한번 뭐 까발려 보겠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한번 제가 팩트만 한번 잘 한번 네. 얘기해 볼게요. 과연 이걸 듣고도 주식을 살 마음이 있으신지 이거를. 자, 원래 신라젠 회사는요. 황태호 부산의대 교수 이번에 스톡옵션 승소하신 부산의대 교수가 산학 협력으로 회사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원래 뭐 큰 사업 안 했어요. 그냥 조그만 거 하고 있었는데 미국 바이오 기업인 이 제네릭스로부터 임상 위탁을 받은 팩사백이라는 물질을 임상 성공을 해요. 네.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이 팩사백이란 이 간암 후보 물질, 이 간암 후보 신약 아니에요. 신약은 약이 나와야 그게 신약인 거지. 간암 후보 물질인 이 팩사백은 원래 신라젠 게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개발한 겁니다. 네. 그거를 임상 성공해서 그냥 그거를 나중에
이 회사를 사버립니다. 신라젠이 투자받아가지고. 아예 미국 제네릭스를 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팩사백이 이제 신라젠께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후보물질 개발한 원 개발회사가 계속 이거를 개발해서 나온 약이 잘 될까요? 그냥 중간에 될 것 같아 해서 덤빈 사람이 꼈을 때 그 약이 잘 될까요? 당연히 원 개발자가 있는 게 잘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황태 교수님이 이제 좀 열심히 또 해가지고 최고 기술 그 오피서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술 책임자로서 이제 합류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잘 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간암 후보물질 개발했지만 이게 결국 임상 3상에서 무용성 평가로 중단 공고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이 팩사백이 잘 임상 2상 갔고 임상 3상 들어갔는데 글로벌 임상 3상 때도 문제가 또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제네릭스를 그냥 인수해서 한 거라는 거, 팩사백은.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 두 번째는 임상 3상 사람들 모았을 때 신청자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모았어요, 정말. 쥐어짜가지고 모았죠.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대조군인 이 넥사바 단독 투여 환자. 넥사바라는 간암 신약이 있어요, 원래. 이건 약 이미 나온 게. 네. 넥사바를 단독으로 투여했던 군하고 넥사바하고 신라젠의 팩사백을 같이 투여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즉 팩사백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S 차이가 거의 없었죠. 미국 DMC에서 이거를 이제 임상 중단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서 임상 중단을 했는데 3상을 중단했는데 뭐 신라젠은 이런 얘기합니다. 임상 3상 할 때 혼용됐고 데이터가 좀 오염됐다. 네. 자기가 통제를 좀 잘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믿기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리고 결국 임상 중단해서 지금 주가가 대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소액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그 주식이거든요. 신라젠 네. 자체가. 왜 소액 투자가 많았냐?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는 그 마케팅을 열심히 했어요. 아니 그 마케팅 열심히 할 그 인력과 그 머리로 팩사백 잘하지 좀. 죽어라 마케팅만 한 거예요. 죽어라 마케팅을 하니까 마케팅만 죽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오 하면서 그렇죠. 광고 효과가 떴어요. 크니까. 네. 이게 꼭 마케팅 광고 효과만 한 게 아니고 그 별의별 하여튼 이슈 기사 뭐 이런 거 많이 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황 전 대표가 이제 컨설턴트로 그다음에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면서 이제 임상 결과 모니터링을 통제해야 되는데 결국 통제하지 못하고 회사랑 싸우고 파열음이 나서 나온 겁니다. 이분이 나오신 건데 그러면서 신라젠은 현재 지금 대량 뭐 엄청난 영업 적자예요. 네. 영업 적자고 제네릭스 인수금액 총 인수금액이 1,600억인데 그 마일스톤으로 지급을 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신라젠은 회사를 다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계속 나가요. 그리고 이제 스톡옵션을 이제 황 전 대표가 이제 승소가 했으니까 스톡옵션 받겠죠. 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톡옵션 받아가지고 주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의 가치는 주식이 많아지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주식의 가치는 주식수가 많아지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많아지죠. 많아지면 떨어지겠죠? 네. 떨어질 거. 또 이것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 그리고 이거 저 같으면 진짜 제가 일말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저는 이거 스톡옵션 안 받고 다 전부 다 소각하겠습니다. 소각하면 그나마 지금 현재 대량으로 피해온 이 소액 주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신라젠의 세 번째, 네 번째 뭐 상당히 좀 잡음이 났던 거, 논란이 됐던 거 하나 그냥 또 얘기 드리면 신라젠이 예전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시대의 사기극을 펼친 곳이 있어요. 이 유사수신으로 시대의 사기극을 네. 펼쳐서 이 대표는 징역 12년 받았는데 그 기업으로부터 한 400억을 투자받았어요. 신라젠이. 그리고 이 기업은 신라젠 이름 팔아가면서 또 딴 사람들한테 유사수신해서 돌려막기로 그랬던 아니, 이 내용을 알고 이 주식을 살 수 있겠냐고요. 이게 몇 년 전 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대표가 또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대표인 치과 의사 출신 문은상 현 대표님 신라젠 주식을 미리 파셨어요. 소액 주주들은 손실 나가지고 막 엄청난 막 고통에 살고 있는데 이 대표님께서는 주식을 잘 파셔가지고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무려
1,700억대 수익을 내셨습니다. 예, 그 이태원에 좋은 집도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신라젠이 임상이 재개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신라젠, 제가 지난번에 신라젠 주가 급락하고, 이제 신라젠의 다음 행보는 뻔하다. 가남 말고 다른 암 하겠다. 그거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거다. 믿지 마라.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나오잖아요, 바로. 바로 근데 암 환자 중에 간암하고 위암 환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해야 좀 시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다른 암 하겠다고 덤비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걸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간암 1차 치료제 넥사바, 그 전에 간암 1차 치료제 넥사바 병용요법을 썼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럼 HLB의 리보세나립은 단독요법을 해서 인삼 상승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신라젠 단독요법 결과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요법 결과가 뭐가 있어야 뭐 병용요법 뭘 해보지. 그러니까 병용요법 뭘 딴 걸 해요. 딴 걸 한다고 쳐요. 임상설계를 정말 쥐어 짜내가지고 임상설계 어떻게 막 했다고 쳐요. 그 암은 다른 경쟁력들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좀 올라왔잖아요. 다시 지금 소폭 올라왔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탈출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볼 것도 말 것도 없고요. 임원도 주식 팔고 도망간 회사, 임원도 주식 팔고 도망갔고, 현 대표님도 주식, 아니 잘 될 회사면 주식을 왜 팔아요, 자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